안녕하십니까, 박준모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MKS TV를 통해서 제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돼서 MKS와 MKS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의 교체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와 선거에 관한 현안 분석들은 이미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전제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과 행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는가? 끝으로 민족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이 다음 세 가지 문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또 국가의 존속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외적으로 유동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적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유용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족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인 정통성과 연결성을 충분히 보존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전쟁 직전에 준전시의 동맹을 위한 동맹 재편의 과정이 있습니다. 전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1990년 소련 해체 이후에 새롭게 변한 국제질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세력 균형을 위한 모색 과정이 있고, 이를 위한 집단안보 체제의 변경과 동맹 재편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의 세력균형과 집단안보 체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존 조건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눈에 변하고 있는 게 보일 정도면 그것은 이미 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 민주화, 국민의 의식 성장, 문화 강국 등등 과거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평화가 아닌 전쟁의 방식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줄 현실적 힘은 되지 못합니다. 또 문명의 힘이 아니라 야만의 힘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세계사의 한 대목을 정리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우리에게 현실을 속이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서로 속이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보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예로부터 이 나라의 통치 엘리트들이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민초들이 피 흘려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 나라의 통치 엘리트들은 밖에서는 망신당하고 굽신거리면서 안에서는 군림하고 국민을 속이고 안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매국과 반역은 통치자들의 몫이었고, 지식인들은 방관했고, 만국의 고통과 투쟁은 우리 민초들의 몫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치 엘리트 그룹과 좌우 정치 권력 카르텔의 뿌리 깊은 반역과 매국의 DNA를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끼리라도 나라를 살릴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체제의 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우리 국가, 우리 민족 대중의 존속과 안전을 위해 유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못된 뜻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습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자신이 처한 입장, 정치적인 선호도,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국가와 민족 대중의 존속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체제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체제든지 현실의 부작용을 반영하면서 개혁해가는 과정이다. 타협의 과정이다. 등등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그러한 타협과 개혁의 과정이 끝을 모르고 계속된다면, 그리고 개혁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포장하고 실제 부작용은 더 교묘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고치지 않고 대중의 눈을 쉽게 속일 수 있는 부분만 고쳐서 고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 그래도 옳은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권위주의를 비판하니까 넥타이만 풀고 복장만 바꾸면서 바뀐 척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속아줘야 합니까? 틀렸다고 아우성치면 틀린 것을 고쳐야 하는데, 틀린 것은 그대로 두고 만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을 부분만 슬며시 고치는 척 요란만 떨고 실제는 그대로라면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싸우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피비린내나는 정치 내전을 법치 틀에 가두고 그 안에서 마음껏 싸우라고 했던 초창기 민주주의를, 그걸 그대로 민주주의의 속성이라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진화된 민주주의, 더 진화된 문명의 틀을 포기하고 이 정도에 계속 만족하고 참아야 됩니까? 내용은 상관없이 절차만 지키면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로 합의만 되면 옳은 것이고 그게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경제 성장을 했으면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고 끼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경제 성장했으면 끼니 걱정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 정도로 경제 성장했으면, 그렇게 대내외로 자랑할 만큼 경제 성장을 했으면 전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전부 개인 책임입니까? 전부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겁니까? 지금 던진 질문과 비판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더 실용적인 변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변형과 성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먼저 자본주의 성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 종교 등등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한 가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해방입니다. 해방이란 말이 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이념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을 수단으로 노동해방을 주장하지만 자본주의 우익도 똑같이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익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진보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해서 몰락했던 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은 것은 현 정권의 불공정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지 우익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익 여러분들은. 국민은 현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익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유턴을 원하지 않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익이 다시 국가와 국민, 민족사에 기여하고 싶다면 우익이 진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인간의 해방이라는 목표의식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수구 좌익 이념 세력처럼 국민을 편갈라서 계급투쟁을 자양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즉 계급투쟁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인간 해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인간의 해방,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인간의 자유가 바로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는 진보가 그게 진보입니까?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에 불과하죠. 선동수단에 불과하죠. 자유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어떤 그럴싸한 이론과 이념을 갖다 대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보가 없고 모두 수구 좌익 아니면 수구 우익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을 표밭으로 인식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이 아니라, 수구 좌익, 수구 우익, 선거 기술이 아니라 진짜 진보의 비전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대 인간권과 규범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의 해방이라는 진짜 진보의 비전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변형의 모습은 첫 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성숙하기 위한 선결 과제들입니다. 첫째는 시장 경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적 부문,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 이외에 사회적 시장 플랫폼을 병선해서 병행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의 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의 한계를 확장한다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식과 정보의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유 자원이 개인과 기업의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자원이 재산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경제와 산업, 문명의 전환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과 같은 사회 전체, 구성원 전체의 공유 자원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자원과 정보자원, 환경자원의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인프라 확충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인데 교육 문제나 대학 입시 문제 역시 지식의 공유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학위에 의한 사회적 장벽을 만드는 제도로 작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벌과 학위가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부작용이 대학 입시 문제입니다. 원인이 뭔지 알면서 엉뚱한 곳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꾸. 그동안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스템은 능력과 경쟁을 속성을 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능력과 경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 차별적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공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같은 대학은 기존의 대학 브랜드 평판을 배타적인 사회적 계급 형성과 유지에 사용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서 학교 재정 확보에 사용하는 현재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하루빨리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대학과 학위 과정을 개설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현재의 학사 운영과 학위 제도를 폐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식 공유 플랫폼을 개설해서 학위와 학벌이 사회적 계급 간 장벽이 되지 않게 기회를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지식과 정보의 공유 인프라 확충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변형과 성숙이 요구되는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혼란과 파국을 막고 평화롭게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생각한다면 준비해도 늦습니다. 그때는 그 혼란은 우리 모두의 대가이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민주주의 성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고 많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민주주의 요체는 국민의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결정과 책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역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입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유권이 적극적 자유권이니 하면서 법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학적인 어프로치,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프로치, 또 종교적인 어프로치에 대해 따라서 다양한 개념 정의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체는 개인의 자유의 요체는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라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된 국민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결정의 과정이 정당하고 책임질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이 둘 다 정당해야 그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즉 절차 내용이 정당해야 진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면에서는 국민에 의한 실질적인 권력 창출과 통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국민이 권력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권력에 대한 추인만 하면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어딘가 민주주의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에게 마치 결정권을 주는 듯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정치꾼들 권력 지분 싸움과 논공행상으로 소란을 떨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뭐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라고 합니다. 원래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면서 원래 그런 거라고 합니다. 또 과정만 정당하다고 민주주의입니까? 교묘하게 합법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며 내리는 결정들이 과연 국민의 또 국가의 민족의 존속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을 차이나의 속방으로 있으면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독립도 못하고 세계대전을 2번 거치면서 외세에 의해서 간신히 차이나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말할 수 없는 형국의 고통을 겪은 후에 다행히 남쪽 부분이라도 세계 최강국의 동맹국이 돼서 비로소 차이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국제법적으로 독립국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걸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면서 다시 박차고 나가서 차이나 품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외교 국방 전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뭐가 매국노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매국 행위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매국과 반역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표피적인 장치만 이식을 해서 절차에 매몰된 나머지 내용의 정당성에는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우리의 규범마저 전 근대적이니 후진적이니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나라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교체 중 민주주의의 성숙은 절차뿐 아니라 절차 이상으로 내용의 정당성을 보장해줄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에서 내용으로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국민의 권력 창출과 실질적 통제, 선거 절차나 정당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실질적인 창출과 실질적 통제로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할 기술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여론의 중간 유통상이 꼭 필요할까요? 행정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행정이 선진화되고 행정이 법치에 맞고 행정이 정당하고 행정이 옳아야 국민 생활이 편해지는 겁니다. 법치의 시작과 끝은 행정입니다. 거창한 거대 담론이나 정책, 정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초들의 삶에 와닿는 것은 소소한 행정입니다. 행정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제도와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창출과 통제, 민의의 반영, 그리고 정의로운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의사결정이 뭔지 반문들 하십니다. 모두를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 따져 묻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국가 시스템의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기준입니다. 첫째는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둘째, 과학과 사실의 지배입니다. 미신과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미신과 법의 지배를 떠나서 이념과 종교의 지배를 떠나서 과학과 사실의 지배입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 중에서 과학과 사실이 지배하면 99.9%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기술에 의한 인간 해방, 기술에 의한 노동 해방입니다. 계급 투쟁에 의한 노동 해방,
계급 투쟁을 내세우면서 편을 갈라서 노동 귀족을 창출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노동 해방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노동 해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치 과잉 금지입니다. 전국이 정치판이고 애나 어른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전부 정치판이고 전국이 늘 1년 내내 선거판인 이 나라의 정치 과잉 현상은 거의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정무적인 판단에 물들어 있고요. 이런 정치 과잉 현상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교를 초월한 진리의 추구입니다. 이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옳은 내용인데 현실은 이대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현실이 이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교체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민족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누군가 늘 강조했듯이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고려, 조선과 단절된 새로운 형태의 국민국가입니까? 아니면 일제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조선의 연장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서구식 국민국가고 실제는 조선의 연장이고 민족사적으로는 남북 과도정의 임시 국가 체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폄하했다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만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국가의 형태보다 더 큰 문제는 민족사의 맥, 특히 정신적인 맥이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혈맥도 끊겨져 있고 정신의 맥도 끊겨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정신혁명, 민족의 통일혁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최우선의 과제이고 이것은 4대주의 권력 카르텔이 아니라 우리 민족 대중의 평민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족 대중의 평민혁명으로 조선시대를 실질적으로 끝장내고 남북조선의 과도정 임시국가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국가 시스템, 현재 국가 시스템을 둔 채로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변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현상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스템의 부작용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첫째, 끝없는 권력투쟁과 선거. 그 다음에 누구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분도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정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존망에 무력한, 또 국가의 존망에 심지어는 무관심한 권력 집단. 이건 우리의 오랜 전통이죠. 그 다음에 투표로 위장한 껍데기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실제 권력 분립도 아니면서 기관만 따로 분립한 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짜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수의 가짜 다수결. 내용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껍데기 정의. 엊그제 신문에 났죠. 전국의 위원회가 28,000개라고. 관료들의 면피용 위원회죠, 전부. 아무도 내용의 정의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용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고 올바른 기준을 적용할 용기도 없고 올바른 기준을 적용했다가 그 기준이 나중에 자기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서로 애매모호한 타협에서 서로 상호간의 보험을 들고 있죠. 이상 모든 것을 현재 국가 시스템 내에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거 걱정하기 싫으시면 이대로 있어도 되는데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겁니다. 국가 존속한다면 괜찮겠죠.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직 힘과 여유가 남았을 때 해야 평화롭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도 아직 여유 자금이 있고 아직 집이 멀쩡하고 가족들이 평화롭게 있을 때에 집을 리모델링하면 즐겁게 할 수 있죠.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 이제 더 이상 낡은 구조에 기대서 모두가 패자가 되지 말고 국민이 힘을 합해 낡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 평민들의 정치혁명으로 모두를 부패하게 만드는 낡은 구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꿉시다. 우리 민족 대중이 일어나서 새로운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구 국민국가의 틀을 벗고 한민족의 민족국가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개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것을 이 시간에 다 밝힐 수는 없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대강의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자유민주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자유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이 원칙에 충실히 입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직접민주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권력 창출과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정치는 직접민주정과 행정중심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경제는 공유 경제와 사회적 시장 플랫폼으로 인간을 생존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지도 원리는 아까 말한 5가지입니다. 생명과 자유의 가치 최우선, 과학과 사실의 지배, 기술의 노동 해방, 정치 과잉 금지, 종교를 초월한 진리의 추구. 이를 위해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좌익, 우익, 진보, 보수 여러분들,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북조선 형제들, 해외 한민족 동포 여러분들, 더 이상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가짜 진보에 속지도 마시고 기존 국가의 틀과 영토, 이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고 우리를 하나의 핏줄로 묶어주는 21세기형 미래형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엄청난 의식의 진화와 기술 혁신으로 진행되는 우리 민족 대중의 연결과 진화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교체합시다. 그럼 이것을 평화롭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변혁을 평화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시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 세력 말고 새로운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과 그분들이 유능하지 못하거나 나빠서 개인적으로 다 악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현재의 구조 속에 어떻게 보면 많이 매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얻는 게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낡은 구조를 탈피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결국엔 또 그분들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 정치 세력 결사체로 정치 혁명을 이루고 국가의 낡은 구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국민 민초들의 평민혁명, 조선시대 이를 아직까지 우리 민족은 평민혁명을 이뤄본 적이 없죠. 그다음 민족 대중의 민족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